주변에 이런 분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더 여유로워 보이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반대로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늘 뭔가 꼬이고 좋은 기회가 와도 어딘가 어긋나고 오래 알고 지냈는데 갈수록 만나기가 무거워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학벌이 달랐을까요? 집안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운이 달랐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대단한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거창한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인생 전체의 결을 바꿔버리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가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거 아닌가? 젊었을 때 잘 됐어야지. 이제 와서 바뀌는 게 있겠어. 어쩌면 그냥 내 팔자가 이런 거겠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들은 아주 일관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합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실제로 신경회로가 바뀌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아주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괜찮았던 것을 하나 이상 찾아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거나 출근길에 하늘이 예뻤다거나 점심을 누군가와 편하게 먹었다거나 그런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원래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의 흔적입니다. 위험한 것을 빠르게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오랜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어도 나쁜 일 하나가 훨씬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괜찮은 하루였는데도 자려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불편한 순간만 자꾸 떠오르는 게 그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뇌의 편향을 의식적으로 교정합니다. 잘된 일을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괜찮은 순간에 의도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 방식을 실험해 봤더니 단 몇 주 만에 사람들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뇌가 좋은 정보에도 반응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오늘 나에게 좋았던 것, 내일 내가 기대하는 것. 위기장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뇌는 조금씩 삶을 바라보는 기본값이 바뀝니다. 두 번째 습관은 좀 더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가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 예민하게 이걸 감지합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환영받고 있는 건지. 말이 아니라 눈빛, 태도, 반응 속도. 대화 중에 매 말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로 느낍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주변에 왜 자꾸 좋은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영업일을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을 따낼까?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원하는 걸 얻을까? 그런데 어느 날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뭐가 힘들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로 생각의 시작점을 옮긴 겁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거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조언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서 기분을 바꿉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는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으면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뇌가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연구자들이 우울감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쪽과 기분이 안 좋아도 일단 뭔가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는 쪽.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집단의 삶의 질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준비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입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아주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귀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 상황 때문인가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번엔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 방법이 이 상황엔 안 맞았던 거야. 다음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라고 해석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방법을 돌아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거기서 멈춥니다. 반면 상황과 방법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음번에 뭘 다르게 해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한 가지 습관을 제안드립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이번엔 무엇이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았을까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자책을 줄이고 동시에 다음 행동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렵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버티는 능력입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을 때, 결과가 불투명할 때, 언제쯤 좋아질지 모를 때 그 불편함을 지금 당장 해소하려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함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위험과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최악의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뭔가를 해서 오히려 상황을 망치거나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다 불확실함을 빨리 끝내고 싶은 뇌의 반응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다르게 다룹니다. 지금 당장 결론이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있어도 그걸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결과를 강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을 일부러 목록으로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아직 모른다.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그것을 위험이 아니라
과정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5가지 습관을 처음부터 다 갖춰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아온 겁니다. 어떤 것은 실패하면서 배웠고, 어떤 것은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서 배웠고, 어떤 것은 너무 힘들어서,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 익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서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나 그냥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버텨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걸 알게 됐다는 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어떤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느냐에 따라 실제로 신경 연결이 새로 생기고 오래된 반응 패턴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나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0이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집단은 단 몇 달 만에 뇌의 특정 영역에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 이겁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것. 한 번에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다는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괜찮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일 때 그냥 밖으로 나가보세요. 뭔가 잘못됐을 때 내 탓보다 이번 상황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이 5가지가 당장 여러분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1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작은 습관들이 만드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왔을 때는 깊고 단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보다 앞서 이 습관들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딱 맞는 날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요즘 좀 지쳐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작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다 싶은 것들 아래에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